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깔라마경에서 가령 우리는 뭐지 당연히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있죠. 너무나 당연한 거 있어요. 이게 경전에 그렇다고 쓰여 있는 경전이라든가 또는 이 뭐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전통이나 뭐 이런 거라든가 또는 이 아인슈타인이 한창 떴을 때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분명히 맞는 거야. 자, 이런 그 당시 아인슈타인이 있을 때 대단했었죠. 그때 아인슈타인의 이론이든 우리는 이 부처님 하면은 온전히 깨달으셔서 하신 말씀으로서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이나 누구의 이야기라도 무조건 맞다라고 맹목적으로 믿거나 따르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합니까? 삶에서 스스로 괴로움이 경험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다면은 뭐 어떤들 어때요? 내가 괴롭지 않으면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누구의 말이 됐든 부처님의 말씀이 됐든 예수님의 말씀이 됐든 경전이 됐든 무엇을 그냥 그대로 맹목적으로 믿으면은 반드시 불편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이 경험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도의 기본입니다. 자, 그러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뭘 보고 뭘 듣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문제는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 거죠.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이면은 보이는 것을 맞다 틀리다 하지 말고 그냥 보이면 보이는 그냥 그대로 들리는 소리가 그러니까 옳은지 그런지 모르니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으니 그냥 들리면은 들리는 그대로 맞다 틀리다 하지 말고 보이는 책의 내용을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죠. 지목님 맞다 틀리다 할 수 있어요? 네? 사실은 맞다 그러면은 마리시보다 더 잘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리시 말이요. 맞아. 이 사람 맞는 말이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읽을 필요도 없죠.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나요? 모르는 것을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까 맞다 틀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시 책을 읽고 맞아 이래. 그럼 이미 다 한 거잖아요. 맞아가 아니고 우보 보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거의 내용은 똑같은데. 아니 그럼 거꾸로 우보 이야기가 맞아 이것도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자 마리시는 맞고 우보는 틀려 이거나 우보는 맞고 마리시가 틀려 이거나 다 그래 우보가 하는 거 다 알고 있고 마리시가 하는 거 다 알니까 요 사람이 맞고 요 사람이 틀리고 또는 요 사람이 맞고 요 사람이 틀리는 거죠. 옛날부터 다 알고 있어요. 왜? 예. 사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것을 어떻게 내가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지. 근데 안다면은 스스로 분명히 해요. 안다면은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스스로 분명히 해서 딱 보자마자 사실은 맞고 안 맞고가 분명해져요. 왜 맞고 왜 맞지 않는지도 알아져요. 이렇게 돼야 아는 거죠.
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모르는 거죠. 맞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르면서 맞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경우죠. 또는 맞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알기 때문에 맞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하면 다른 것을 골라놓고 자기는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건 내가 아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틀렸어.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견해 또는 잘못된 알을 맞다라고 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이런 경우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안다라는 거고 이미 안다면은 굳이 그것은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 거죠. 근데 그 교사님 네?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네. 이게 좋다, 네. 배울 게 있다. 교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는 그 뭔가 판단을 해서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저를 좋다고 해도 저는 좋지 않고 저를 싫다고 해도 저는 싫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예수님도 그러고 부처님도 그러고 예수님과 부처님을 가장 공경에 빠뜨린 가장 곤혹스럽게 만든 사람이 사실은 가장 좋아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도 너무너무나 예수를 사랑하고 너무나 예수를 좋아했기 때문에 제자가 됐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령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죠. 이 부처님 살아 생전에 가장 괴롭힌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제바다단가? 예.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제자였고, 사촌인가 그래요, 부처님의. 그리고 너무나 부처님을 사랑했고, 너무나 부처님을 따랐고, 부처님을 너무나 믿었고,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아한다,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따른다 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거냐 하면은 바로 즉 아르말이라든가 관념이라는 거죠. 잘못된 이해, 이 자체는 잘못된 이해라기보다는 가령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맞다라고 붙잡는 또는 이것이 좋다라고 해서 붙잡는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조음은 바로 실험과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요게 계속 그런 것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생각의 충족이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서의 조음은 반드시 충족되지가 않고 갈수록 조음의 정도가 점점 커져가야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리 되면은 바로 미움이 됩니다. 배신감이 되고 실망감이 돼서 가령 좋아했던 것만큼 싫어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령 가롯 유다에게서 일어난 일이고 제바다다에게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어떻습니까? 남녀간에도 부부간에도 제일 처음에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실망감과 배신감으로 해서 내 인생에 가장 나를 괴롭게 만든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남한테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나중에 나를 괴롭힌 사람이니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든 사람이 이런 게 있나요?
그래서 이 조함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가령 믿음 또는 이런 것이 사실은 이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일종의 생각의 머무름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맞다라고 한다는 것은 답에 대해 답을 잘 알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온전히 이해가 된 사람만이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맞고 틀림이 자명하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견해, 어떤 이 생각으로서 맞고 틀리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맞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령 내 말도 똑같이 깔라마경의 전체의 문맥으로 보면은 지금 내 부처인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주는 이 말에도 맹목적으로 믿고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라는 이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듣는 이 중에 누구의 말이라도 누구의 책이라도 그냥 보이면 보이는 거지 보이는 그대로 해야지 보이는 내용에 맞다 틀리다 하지 말고 맞다라고 보고 맞지 않다라고 보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이래야 되고 들리는 말도 맞으니까 듣고 안 맞으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리면은 들리는 대로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예. 왜 그러냐. 이제 뭔가 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뭔가 이게 좋은 점이 있다 하니까. 자, 그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내가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맞든 틀리든 사실 인연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끌리는데 끌리고 이런데 가령 내가 끌리려고 해서 좋아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냥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아하는 뭐 남자 여자를 좋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만 남자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런 뭐 마하리 시를 좋아하고 라지니 시를 좋아하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확 와 닿는 거지. 내가 이 책을 좋아하려고 해서 좋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하려고 보다도 뭘 읽어보니까 어떤 점은 내가 판단하기에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래서 예, 좋아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죠. 그렇게 시작이 돼서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돌아이름하는 상태가 돼야 비로소 삶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가령 요 상태, 좋아해서 확 끌려서 좋아하는 그 상태는 계속해서 삶이 불편해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삶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 우보 여는데 뭐하러 사람들이 어려우냐? 그러면 아무도 안 오게 될 거 아니냐? 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유튜브에 이런 소리가 들려서 끌리는 마음이 확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오는 거지 내가 이 사람한테 가려고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떠나가 버리면 우보 저 사람 외로워서 어떻게 나라도 붙어 있어야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보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각자 삶이 편안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데 우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오늘도 그래 10년 묵은 체력이 확 내려가는 것 같더라. 뭐 카톨릭을 갖다가 35년간을 그렇게 살았는데 뭔가 답답하고 그랬는데 어디서 이상한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확 풀려서 그냥 삶이 확 막 체증이 풀려서 빨리 보고 싶고 그래서 미국에서 여기까지 들어와서 왔다. 자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껴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뭡니까? 맞다라고 규정해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한번 그 사람을 계속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삶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러면은 그것이 배신감으로 되고 실망감으로 되고 삶의 괴로움으로 되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돼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누구의 말이든 맞다라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이렇게 돼야만 결국 스스로 삶도 자유롭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 사람 말이 맞으면은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믿음이 생길 거고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실망감이니 배신감이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가령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하는 삶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서로 불편함이 없는 삶 이렇게 되어질 갈 거고 그런데 좋아. 아, 맞아. 이 사람 말이 맞아. 그래서 이 사람 말대로 한번 살아보자. 한번 해보자. 자, 계속해서 이러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실망감과 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제풀에 나가 떨어지게 되거나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죠. 시작은 자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어떤 남녀간이 됐든 가령 이런 가령 뭐 우보라는 사람에 끌리더라 라진시라는 사람에 끌리더라라고 하는 이런 것 또한 시작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작은 뭔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경험에 딱 맞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이 맞기 때문에 끌리고 그래서 자꾸 책도 보려고 하고 그 사람 하는데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시작은 그렇게 됐을지언정 그런 상태로 계속되면은 그 사람은 언젠가는 스스로 불편해져서 스스로 떨어지든가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충족시켜주지 못해가지고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껴서 떠나게 되든가 그리고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생각돼서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 생각되니 가롯 유다처럼 팔아먹든지 또는 제바다타처럼 죽이려고 하든지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되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작용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 겁니다. 다 자기 생각으로 좋았다가 자기 생각으로 실망하고 떠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은 자 시작은 그렇게 돼도 우리는 계속해서 도담, 법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들리면 들리는 대로 이렇게 바뀌면은 그러면 삶에 그 사람에 대해서도 실망감이 없고 삶에서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일부러 이러려고 저러려고 일부러 그 사람의 말을 꼭 들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일부러 안 들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되어지는 대로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이 생겨서 못 올 수도 있고 못 오더라도 불편하지 않고 오더라도 불편하지 않는 이런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이런 것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좋지요? 오히려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다면은 다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이 사라진다고 한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삶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삶이 어떻게 그래야 된다는 말이 좀 이상하기는 해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이 되게 스스로 그런 삶이 되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가령 우리가 이런 덕담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의 도당을 만들고 하나의 패거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 이제 여기는 우리야 이렇게 만들려고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우리라고 하는 관념으로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모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우리 같은 것을 공유하는 우리끼리 이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관념으로 자유로워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거죠. 이 삶에서 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상태가 없어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거 똑같은 겁니다. 같은 이치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자, 그러면 이제 우보를 중심으로 하나의 떼거리를 만들자.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예? 대통령 후보 나오고. 예? 대통령 후보 나오고. 자, 맞아. 저기, 홍익당이라는 게 있어요. 윤홍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 그러대요. 예, 예. 그러니까 교주죠. 뭐. 여러 가지 뭐 마하솔련에 뭐 여러 가지. 예. 자, 결국에는 이런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단체라는 게 우리끼리, 우리 또는 나 이런 것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이게 하나의 무슨 당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거기에 소속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닌 거죠.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혹시? 상가에 이렇게? 아니요.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됐을 뿐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역시 들어왔다가 재받았다처럼 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경전이나 보면은 한 말씀, 그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다 기하고 어쩌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되지만은 사실은 하다가 나간 사람도 있고 하다가 죽이려는 사람도 있고 듣고 반박한 사람도 있고 사실 그랬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광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맞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것이든 들리면 들리는 대로, 이제 여기서는 뭐가 들립니까? 우보 이야기가 들리면 들리는 대로, 맞다 틀리다가 없이 댁에 돌아가시면은 고양이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대로, 바람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대로, 그릇 딸가락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대로, 또 다른 사람,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면 들리는 대로. 제가 요즘은 어지간하면 특별히 다른 일이 없으면 이제 금산 5일 장에는 장구경을 가는데 시장에 가서 여기저기 막 이런 사람 저 사람 보이고 들리는 소리가 있으면 들리는 그대로. 이러시면은 시장 바닥에서 어느 날 문득 이런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여사님한테 자꾸 그 똑같은 얘기를 자꾸 여쭈라니까 참 죄송해서 대주마다 이거는 자꾸 들리는 대로 또 여기 오면 약간 이해가 될 듯 하다가 집에 돌아가면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대로 하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상태를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지금 완전히 지금 감을 못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손뼉을 늘 치시지 않습니까? 예, 손뼉 딱 치는 거는 여기 들리는 대로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좋으니 싫으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요 지금 들리고 있는 뭐 어디 녹음기에 넣어놓으면 그런 것이 이제 여기 들어오는데 이제 거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들리는 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왜 들을 수가 없냐면 거사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이 자꾸 일어나지 무슨 이 말씀은 맞는 거, 저 말씀은 새로운 거, 저 말씀은 조금 이상한 거 이제 이렇게 자꾸 판단하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걸 그거 없이 어떻게 들을 예, 좋습니다.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불광님 삶은 저를 위한 삶이 아니니까 제가 뭐 자꾸 물어서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스스로 편하신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편하시기 위해서는 저를 그냥 밤새 물고 늘어지고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전에 그랬거든요. 가령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 그때는 어떻게 보면 막 구하려고 하던 그런 때였으니까 한 사람을 잡으면 3시간, 4시간을 자꾸 늘어져서 상대방이 그냥 막 미치려고 하는 이런 때까지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대방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러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뭐 다른 거 무슨 기술이라고 이런 것은 그 이야기 스토리가 쭉 계속돼가지고 질문을 연결해서 이렇게 뭐 좀 내가 이해가 되도록 질문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도에 관해서는
뭐 막상 이제 거사님한테 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하면 그 다음 질문이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깨달음이 안 일어나는 질문을 된다 그러니까 자꾸 뚝뚝뚝뚝 끊겨가지고 예. 집에 돌아가면 네, 여태 이런 거를 물었어야 되는데 생각이 나는데 여기 와 있으면 그게 연결이 안 된단 말이야. 자, 연결은 내가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문득 연결이 됩니다. 문득 요렇게 요 퍼즐 조각 퍼즐 맞춰주듯이 제일 처음에는 요 하나 갖다 놓고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뭐 어떤 그림인지 모르는데 요렇게 되다 보면 문득 전체 그림이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일어난 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러니 너무 가령 봐주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원래대로 한번 이제 돌아가 봅시다. 질문으로. 요렇게 들리죠? 이거는 들리는 그대로가 이해가 되죠? 모든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도 사실은 요렇게 들릴 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꾸 판단이 자꾸 일어나죠? 판단이 일어나죠? 자, 판단이 일어나는 것은 판단이 그냥 알아지는 겁니다. 일어나지니 요 소리는 들리는 거고 판단이 일어나는 즉 생각은 알아집니다. 일어난 것이. 그렇죠, 예. 그리고 판단이 일어날 때는 알아지는 그대로. 판단이 있을 때는 판단이 알아지는 그대로. 소리는 소리가 들리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소리와 판단을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을 하니까 들리는 그대로가 안 된다라고 그러시는 거죠. 세상에 항상 들리는 그대로인 거예요. 들림이 있으니까 판단이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들림이 들리는 그대로인 거고 판단이 일어나면 판단이 알아지는 그대로죠. 근데 이 두 개를 들림과 판단을 한꺼번에 묶어서 묶으니 들림이 들리는 그대로가 아니라 들림과 판단이 한꺼번에 된다 자꾸 이러시는 거죠. 그걸 어떻게 그 분리를 어떻게 해요? 왜? 분리를 어떻게 하긴요.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이 소리가 들림이 없으면 판단이 없지요. 그렇죠. 들림이 있으니까 판단이 있죠. 처음부터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들림과 판단이 한꺼번에 있으면은 한꺼번에 일어나서 한꺼번에 이렇게 경험된다면은 그러면은 요 하나만 있어야 되고 하나만 일어나야 되고 이것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요게 일어난 다음에 요게 일어나고 이렇게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일어나면은 요 들림이 있을 때는 들림만 알아지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판단만 있을 때는 판단이 알아지는 그대로죠. 근데 꼭 어떻게 된 겁니까? 요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아니 들리는 그대로가 아니라 항상 판단이 함께 일어나는데 지금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함께 알아진다는 이것이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들림이 없으면은 판단도 없죠. 들림이 있으니까 판단이 있죠. 그러면 들림과 판단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니까 당연히 들림으로는 들림이 알아지는 거고 판단은 판단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예. 판단하고 뭘 보면 보는 그대로 또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예. 그 결론은 뭐냐 하면 거기 어떤 판단이나 평가라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 소리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같은 말씀. 이거 그거는 완전히 다르죠. 보십시오.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판단을 내가 한다라는 거고 그렇지. 판단이 일어나는 건데 그것을 내가 한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은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 일어나는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 하는 건 틀린 말이네. 예.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판단한다라고 착각하지 말라.
내가 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런 소리인 그게 겁니다. 적응하는 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기작용이라고 이름하는 거죠. 들림이 있으니까 판단이라는 작용이, 생각작용이 일어나지, 들림이 없으니까 뭐 이것도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들림이 있으니 이것이 있으니까 그렇죠. 들림이 먼저고 생각이 나중이죠. 예. 그러면 이게 같이 일어난 것이 아니죠. 예. 네? 그리고 요 작용과 요 작용은 다른 작용이죠. 예. 근데 둘 다 알아주시잖아요. 예. 사실은 요게 들릴 때는 들림만 알아졌고 판단이 일어났을 때는 판단만 알아졌죠. 그러니까 둘 다 그렇죠. 그런데 꼭 이것이 한꺼번에 알아진 것 같다라는 착각이 있었을 뿐이죠. 착각한 것 뿐이었죠. 그 착각이라는 말이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예. 이걸 뭐라 그럴까 하나의 그 착각이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정상화 시킨다 그럴까? 예. 그런데 착각이란 제가 맨날 그럽니다. 착각이 바로 무지, 잘못된 이해. 맨날 제가 요렇게도 표현되고 요렇게도 표현되는 거죠. 자, 이것을 착각이 없는 방법은 뭡니까? 착각이 없는 방법은 그냥 알아질 뿐인 상태면은 그러면 착각이 없는 겁니다. 이제 내가 제일 초창기에 질문했던 텔레비전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텔레비전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 텔레비전에 빠져갖고 뭐 내용에 상당히 이렇게 뭐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막 판단할까 해가면서 자꾸 거기에 빠져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판단이라고 한다고 착각만 안 하면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부부로서님께서. 예. 근데 그걸 착각한다고 생각하면은 깨어 있는 상태고. 예. 착각을 내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 착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깨어 있는 상태고. 착각이 있으면은 깨어 있지 않은 상태다. 예. 그 착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일어나는 거는 괜찮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뭐든지 일어나는 거는 예. 이건 하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줄 내가 알면은 예. 아 이게 일어나는 거구나. 예.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일어나는구나 알면은 그 예. 이제 착각에서 해제되는 것이겠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아까 뭐였습니까? 판단. 이거는 이제 그건 뭐 전에 1차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1차 정보가 먼저 이제 생기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이제 생각이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저는 이게 동시에 들어오니까 이거 여기에서 이제 자꾸 내가 이게 생각이 동시에 들어오니까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 동시에 안 들어오게 어떻게 하나? 네, 동시에 안 들어오는 것은 그것을 구분하려고 하지 않으면 동시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소리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소리도 들리고 차 소리도 들립니다. 그렇죠. 예? 여기 나오는 소리도 들리고 차 소리가 들려요. 이거 구분하려고 하십니까? 어느 게 먼저인지 동시인지 아닌지 구분하십니까? 그건 안 하죠. 안 하죠? 바로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들릴 뿐이죠. 차 소리도 그냥 들릴 뿐인 거예요. 이 소리도 들릴 뿐인 거예요. 이런 상태인 겁니다. 자, 지금 이것이 이제 둘 다 소리여서 그런데, 자, 요거 이제 들리는 것이, 요것이 들리고,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남이 알아진 거예요. 들림도 알아지고. 요것에 대한 판단이어서 동시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지 않으면은, 구분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냥 요게 일어나는 대로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요게 먼저 일어나니까 요것이 먼저 알아졌던 거고, 요것이 있으니까 요것이 일어났으니까 요것이 일어날 때는 요것이 알아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꼭 한꺼번에 알아진다는 것은 요게 그렇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알아졌네라고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만 한꺼번에 알아진 것 같은 것이 한꺼번에 알아진 것 같은 착각이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럼 저 한꺼번에 안 알아지는 것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요새 이제 산에 가면은 지금 한창 이제 뻐꾸기가 우는 철이거든요. 예. 근데 그 뻐꾸기는 뻐꾸기가 알을 낳아가지고 지가 이제 부화를 안 시키고 다른 새에다가 위탁을 해서 예. 그 탕모라고 하거든요. 예. 그걸 이제 텔레비전에서 보면서 저렇게 가증스러울 수가 있느냐. 지 알을 다른 데 놓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가증스러운데 또 2차적으로 그는 그 알이 뻐꾸기 알이 부화해가지고는 같이 빌려는 어머니의 진짜 새끼들 그거 뭐 이복 형제라 그럴까 뭐 그걸 밖으로 저 끄집어내버리더라고. 밀쳐내버려. 눈도 안 뜬 놈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것만 딱 살아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야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어서 이제 저 산에 다니면은 계속 뻐꾸기 그것만 보면 저렇게 가증스러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마리만 살린단 말이야? 예? 한 마리만 살린단 말이야? 아이고 뻐꾸기 새끼 그것만 살고 진짜 품어줬는 어미 새끼는 다 죽여버려. 자, 끄집어내가지고 다 죽여버려. 그래서 그 새들은 지금 씨도 마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이제 있긴 있어요. 거기에 뻐꾸기가 거기 못 갖다 놨을 경우에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뻐꾸기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는 텔레비전을 받는 거지,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가증스러운 느낌이 드니까, 이때는 이제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분리가 되는 거 맞죠, 지금? 그렇게 분리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분리가 됐습니까? 분리를 했습니까? 작은 분리죠. 작은 분리가 됐지요. 예. 자, 그렇게 분리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리되는 것은 분리하려고 해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려고 함이 없으면은 분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 그래서 혼자 요새 밥을 해 먹거든요. 예. 밥을 했는데 며칠 전에는 무슨 나물인가 뭐 뜯어가지고 이제 혼자 된장을 넣어서 뭐 뭉쳤는데 이게 먹어보니까 뭐 그거다 뭐 잘못 넣어가지고 단 것을 넣어서 맛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 전에 말씀하실 때 뭘 먹는 혀에 닿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생각하고 구분하면은 그냥 이대로의 맛이지 맛이 없는 게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먹을 때마다 이게 맛이 없거든.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것도 역시 규정 단정하지 말고 경험자는 그대로면 벗어나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 놨을 때 이게 맛이 없는 거구나, 해서 앞으로 이런 걸 안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이래 만들면 안 되겠다. 이거는 이제 취하지 않죠. 근데 그 사람은 여기에서 중립이 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중립이고 아니고 간에 그냥 저는 그렇게 경험되고 나면은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작용된다는 것이 이제 압니다. 그래서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또 실수가 일어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소금 친다는 것이 설탕을 쳐가지고 그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설탕인지를 알면은 쳐지는 것이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렇죠. 그 당시 그 생각이 작용되면은 또 듣다가도 이게 손이 이렇게 되지요.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되어지는 줄을 이제 이해가 되지. 제가 요걸 명심했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다음에 할 때는 반드시 그래야지 라고 매 순간마다 다짐을 하거나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때 그렇게 경험됐으면은 그걸로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날 수도 있어요. 일어나면 또 그냥 그놈으로 끝이에요. 또, 이제 2번이나 실수를 했으니, 이제 여기다 적어 놓고, 이제,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적어 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적어 놓을 수도 있죠. 넣을 수도 있죠. 적어 넣을 수는 있어도, 그마저도 자연스럽다면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마저도 그냥 일어난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명상말에 새로 이 하얀 칠판을 하나 조그마한 걸 샀어요. 그거 걸어놨어요. 왜냐하면은, 뭔가를 안개하려고 하지 않으니, 그냥 자꾸, 검사를 와서, 뭐하러 왔더라? 돌아와서, 또 나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날 때마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얽매이려고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데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작용되는 거죠, 그냥.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떤 거는 적어 있다가 바로 없어지기도 하는데, 어떤 것은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계속 적혀 있는 것도 있어요. 처리가 안 됐겠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경험됐던 거면은 다음에 안 그러지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그것이 실수는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그때의 경험일 뿐인 거예요. 이제 2번이나 그랬으니까 이제 3번째는 정말 안 그래야지. 자, 이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뭐 삶을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단지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책도 안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도 안 합니다. 자책도 안 하시고 다짐도 안 하시고. 네. 뭐 경험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저는 뭐 크게 많은 날은 아닙니다만 요새 이제 자꾸 그 뭐 지난날 젊은 날 했던 일 중에서 뭐 이제 크게 뭐 손해봤던 일이다. 또는 또 뭐 크게 어리석은 짓 했다고. 잘못된 일.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그때 왜 그래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모르게 막연하게 뭐 그 얘기 불안이라 그럴까 마음날이 뭐 불안하고. 그뭐 거의 보통 사람들 다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런 데서 이제 좀 떨쳐놔야 무슨 도를 닦는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좀 살아가면 덜 불안하고 그래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은연중에 안 좋은 거다. 그런 것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라고 그러시니까 계속 그렇게 작용되는 겁니다. 저 또한 문득 과거가 생각이 나죠. 생각이 납니다. 사실 요즘은 좋았던 것보다 안 좋았던 게 많이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끄럽다라고 해야 될 그런 경험들이나 문득 생각이 나죠. 그래도 저는 단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럼에 따라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그냥 경험될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가령 내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미쳤지 라고 그렇게 규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일어나기만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기분이 들기도 하죠. 자, 부끄러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끄러움이라고 규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랬으면 안 되는데 내 삶에서 이것은 아주 치욕적인 거야. 아주 이 더러운 경험이야. 없었어야 될 경험이야 라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그 생각이 기억이 난다라는 거. 기억이 나면 그냥 나는 줄 아는 그걸로 끝인 겁니다. 한 가지 이제 그 구체적인 걸 하나 말씀드립니다. 한 10년 전에 같은 그 동료 얘기를 듣고 부동산 하나 샀어요. 예. 그 샀는데 그게 물건이 요새 말하자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맹지라 그래서 그런 맹지는 아닌데 이걸 뭘 지분으로 샀어요. 한 덩어리를 뭐 10몇 사람이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서는 팔지도 못하고 이거 뭐 또 값도 안 올라가고 그래서 이거 뭐 원금은 가지고 있는가 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애들도 크고 해서 이제 그걸 팔아서 뭐 애들한테 도움도 좀 주고 싶은데 뭐랄 등기 안 하고 공동으로 샀다 이 말이죠. 듣긴 해놨는데 이게 이제 지분으로 사놓으니까 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요새 사람 치고는 이렇게 바보스러울 때가 없는 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이제 자꾸 옛날 생각도 나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자꾸 뭔가 불편한 거예요. 이게 무슨 도 공부를 좀 한다 하면 좀 그래도 뭐 괴롭진 않아야 될 거예요. 뭔가 좀 씁쓸하다. 자, 그것은 도 공부를 했는데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되면은 도가 바른 도라고 하는 것이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바른 도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으면은 바른 것이었다면은 그렇게 불편이 경험되지 않게 될 텐데 그런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도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땅이 지금 없으셔도 잘 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사실은 지금 와서 그 땅이 지금 삶에 좀더 도움도 안 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불편만 있을 뿐이 사실은 없어도 살아가는데 사실 그 문제가 없는데 자식이 뭐 도와달라고 지금 당장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꼭 도와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없으면 지금 당장 굶어 죽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괜히 사실은 지금 실제의 삶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없고 어떻게 보면 생각이 거기에 대한 생각만 작용하면 불편함만 주는 것일 뿐이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죠. 사실은 이번에 좀 방이 하도 이 난장판이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이 짐들이 옷이에요. 옷이 옷박스가 이거 뭐 4개인가 5개인가 되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꺼내 입는 옷을 4년 5년 제가 그 명상마을 들어간 이래로 한 번도 꺼내서 입어보지도 않는 옷들이 지금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 버리지도 못해. 언젠가는 입을 것 같아. 이게 죽기 전에 입을 것 같고 그때는 또 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4년, 5년간을 가도 한 번 입지도 않는 옷을 짐만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맞아, 그랬어. 그거 맞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서 불편하시다는 건 뭡니까? 생각에 얽매여서 그런 것일 뿐이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면은 그런 생각이 나는 줄이 단지 알아지면 되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또 맞니 틀리니라고 즉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함이 있으니까 불편하게 되는 거죠. 요새는 뭐 그냥 그래도 좀 이런 생각이 뭐 벌써 어차피 하면 하면 지난 일이고 뭐 그때 어리석은지 했으니까 뭐 이런 생각이 일어나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생각이 일어남이 경험될 뿐이면은 그 생각으로 해서 불편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실 살면서 불편하다는 것은 바로 전부 다 이런 그 땅과 같은 이런 일들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런 일들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나면은 나는 것이 그냥 단지 알아질 뿐이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는 것이 아니면은 불편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일어나면은 그 판단도 하는 판단이 아니라 그런 판단이 일어남이 또 알아질 뿐이면은 그것도 그냥 쥐가 일어난 것일 뿐이면은 이 판단이 또 맞다 틀리다 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 판단이 그냥 알아질 뿐이면은 즉 알아지는 그대로면은 그런 판단이 일어나도 불편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그래서 또 불편함이 또 일어나면은 이 불편함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죠? 어떤 느낌인 거예요. 자, 느낌이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이면은 또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매 순간 계속해서 기회인 거예요.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계속된 기회입니다. 권사님 그래도 불편한. 예? 그래도 불편한. 예. 아직 뭐라고 예, 그래도 불편한 것은 언제냐 하면은 그런 과정에서 문득 이 내 생각이라는 이런 상태가 돼버렸을 때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정말 나는 안 돼 라고 규정해버리는 순간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규정함이 없는 그냥 매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일 뿐인, 즉 그런 상태가 도죠. 사실 그런데 끝까지라고 말은 했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계속 경험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매 순간에는 그냥 그것 경험되는 그 순간에 그것일 뿐이었죠. 그러니까 매 순간만 어느 한순간이라도 규정하게 되면은 그것이 내가 한다는 상태가 되면은 그 순간 불편한 거고, 그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이 일어나고 그래도 규정함이 없이 매 순간 경험될 뿐인 그런 것이 어떻게 발전돼 가든 생각이 어떻게 계속돼 가든 그 생각이 알아질 뿐인 단지 이런 상태이면은 불편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그러면 나라는 생각이나 나라는 어떤 그런 착각에서 없는 상태가 사라지는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사라지는 거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의 어떤 그 끼어 있음 상태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꾸 이제 뭐냐면 본문에 이제 내용 중에서 보면 이제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그다음에 자연의 이치. 그러니까 뭐 이상한 이제 내 뭔가 이 기대했는 게 안 이루어졌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불쑥불쑥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건 자연의 이치야. 이 생각을 한번 더 하면서 얘를 날려버리고. 자,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야라는 것도 일어나는 거죠. 네, 일어나요. 자연의 이치야도 그것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야라고 내가 규정해 주는 거면은 거기에서 사실은 불편의 원인으로 작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야라고 하는 것도 일어난 것인 거예요. 응? 뭐 비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야, 뭐 이런 것도. 예, 그것도 일어난 거지. 그것도 지금 내가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나타님은 요 부분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항상 이렇게 미궁에 빠지는 게 뭐냐면 예. 끼어있는 상태는 되게 편해요. 예. 그냥 계속 끼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예. 이렇게 편한데 또 자꾸만 나라는 없는 거야, 나라는 생각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구심이 문득 일어나면서 또 특히 뭐 성자들의 책에서나 이런 보면은 완전히 자기 자체에 대한 어떤 자아를 완전히 버려버리죠. 예. 깨어있음을 계속해서 여기서 나라는 없는 것, 나라는 착각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서 깨어있음이 존재하고 있느냐. 그럼 이 깨어있음을 계속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통찰이 나서 나라는 어떤 게 없고 나라는 생각이 그 자체가 착각이라는 것을 자명한 어떤 통찰이 일어날 것이다. 네. 이게 맞는 생각입니까? 깨어있는 상태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나라는 생각 계속 가다 보면이 아니라 어떤 순간이든 깨어있음이라 이름할 수 있는 순간이 온전해지면 바로 그 순간 작용되는 거예요. 계속되면이 아니라 계속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고 어느 순간이든 그 순간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온전하다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면은 바로 어떤 통찰이 작용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영을 할 때도 함이 없이 함으로 이래 하면은 진짜 함이 없는 함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자꾸만 이제 자꾸 생각이 일어나는 게 이제 이 생각이 일어나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고 있느냐. 걸어가면서 내 몸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걸 내가 아니라는 걸 보고 있는 거 맞느냐. 또 내가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도 내가 아니라는 걸 가지고 있느냐. 내 집이나 이런 것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자꾸 내가 자문을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로워져야지만이 되는 거냐. 아니면 도대체 깨어있음으로써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넘어가느냐. 예. 깨어있으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물음으로써 깨어있음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관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물음도 사실은 일어난 것이라는 이해와 일어난 것이니까 그런 물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 알아질 뿐인 상태면은 그러면은 그런 통찰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관념상으로 뭔가 사마타적인 어떤 개념으로 그걸 자꾸 사유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깨침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깨침은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냥 알아질 뿐인 이 상태면은 생각이 계속 작용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은 계속 작용되게 되는 거예요. 뭐하고 이걸 계속 이래 자꾸 일어나거든요. 자, 생각이 일어나는 이것을 사유라 이름하는 거지. 네. 사유라 이름하는 거지. 그렇죠.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전이나 이런 수행 관련해서 보면 관찰이라든가 사유라든가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또 팔정도에서 정사유 이러잖아요. 자, 이게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어떤 상태에 대한 이름이 사유고 어떤 이름이 관찰이지, 관찰하는 것이 관찰이 아니고 사유하는 것이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유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일어나는 그 통찰을 사유라고 얘기한다는 거. 예. 아니, 자, 생각이 계속 작용되지요? 네. 당연히 뭐가 보이면은 생각이 계속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일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이 알아지면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 내일 가는 어떤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는 것이 이제 연락을 받았잖아요. 연락을 받았으니까 알아졌지요? 알아지면은 그것이 없었을 때는 별로 생각나지도 않던 일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 또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으로 작용되는 거죠. 계속. 예. 요렇게 생각되는 이것이 가령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 요 모임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가고 싶다라는 요런 생각이 계속 작용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유죠. 이러면서 사유라 이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알아진 이런 경험을 이름에서 사유다라고 하는 거죠.